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는 시장 동향 리포트를 한 달에 3번 만들고 있는데요. 날짜가 1일, 11일, 21일. 21일자 기준으로 제가 2월 22일 날 시장 동향 리포트를 만들어서 부동산 지인 공지사항에다가 한 달에 3번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니까 회원가입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특히 최근같이 거래가 급감되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역들을 우리가 시장 동향에서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지역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제가 계속 경남권 쪽으로 시장 동향 리포트를 만들어서 지금 파주에 관련돼서 그때 한번 누가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주를 가본 적도 없고 파주가 좀 이제 택지 형태로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최근에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경기도 파주 아파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매수 위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니까 지금 울산입니다. 울산이 2월 7일 날 32 매수 지수가 근데 40으로 껑충 뛰었죠. 그래서 29가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이었죠. 그게 언제였냐면 1월 24일이었습니다. 1월 24일 날 29였다가 그 뒤로 32, 41 식으로 조금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48, 43, 40, 42, 40 이런 식으로 지금 40대에서 거의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심리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기보다는 보합 형태로 멈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시장의 심리가 좋은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지금 전주에 86에서 지금 95로 가장 전국에서는 심리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이 심리가 0이었는데 0을 돌파하고 지금 4로 움직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많은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가 어느 포지션인지를 궁금해서 시장 강도 4분면을 살펴봅니다. 시장 강도 4분면에서 가장 에너지가 좋은 곳은 이천입니다. 이천시가 가장 시장 강도가 좋고요. 그 다음 포천, 여주, 안성, 평택 이런 지역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런데 파란 색깔이라는 것은 지금 열흘 전보다는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적으로 매매 시장 강도가 평균보다 좋고 그리고 전세도 평균보다 좋은 이 포지션 인기 지역이죠. 인기 지역 안에 파주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파주는 경기도권 내에서는 인기 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파주의 우리 멀티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 시장 강도가 반동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죠. 전세가 먼저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2020년 1월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죠. 거의 벽타기 수준으로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호재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축이면서도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시장의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2021년 초 기준으로 시장의 속도를 아무래도 대출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짧은 시간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강도로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고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거래가 조금 월 평균보다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평균 이상으로 2배 정도가 들어오고요.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택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정 수요량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적정 수요량은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택지 형태로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제 인구를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택지지구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 좀 적정 수요량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3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좀 부족하죠. 왜냐면 그전에는 계속 물량이 많았는데 23년도는 이제 부족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24년도에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때 예를 들면 그전에 매수하신 분들 요때 매도 타이밍으로 찾아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부동산 지인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이고 밑에 외지인 투자 같은 경우는 신고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법인도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시점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 말 그대로 파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산 건수를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건수가 많았고요. 그 다음이 12월 때도 건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때 외지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비율이 대략 보니까 12월 달에 이게 시점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1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지금 한 200건 정도가 외지인 투자 비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거래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법인으로 거래를 했느냐 보니까 법인 건수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법인 건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건 미만 정도로 보여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가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주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파주 물건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때 전부 투자자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오산에 계신 분도 여기 사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산에 사신 분도 매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투자자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가정을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2년 일반 과세일 때 매도를 하실 생각이어서 2022년 7월쯤에 매도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통 물건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전에 내놓기 때문에 올 한 5월쯤, 빠르면 4월쯤 요때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건이 조금 많아서 조금 한 바퀴보다는 반 바퀴를 더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시점과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파주가 60.4%,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포도 63.5%, 그리고 일산 서구가 71%, 동구가 67.3%, 그리고 덕양구가 69.4%이고요. 면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경기도인데 40평형대가 많이 올랐나요? 40평형대가 67.2%가 올랐고요. 그리고 연차로 봤을 때는 10년에서 15년 차가 62.8%로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접돼 있는 파주 옆에 있는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30평형대 대장 단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장 단지를 비교해보면 지금 약간 4개의 지역에서도 짝을 이루듯이 일산 동구랑 덕양구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비슷하게 가고요. 그 다음 파주랑 일산 서구가 비슷하게 가고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움직임이 비슷하고, 그리고 일산 서구랑 파주가 움직임이 비슷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전세 보니까 전세 시장 강도가 좀 이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었어요. 그 고개를 든 게 어디냐면 일산 동구하고 덕양구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이 일산 동구예요. 그래서 일산 동구랑 덕양구가 그래도 4개 지역에서는 선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전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고개를 들면 그 밑에 있는 일산 서구랑 파주도 당연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덕양구하고 동구가 이제 전세가 고개를 들었고 아직 파주랑 서구는 고개를 들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세가율은 요때가 가장 높았어요. 요때가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신축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낮긴 하네요. 그래서 요때 2020년 7월에는 일산 서구가 85%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쭉 떨어져서 거의 50%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파주 안에서도 동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목동동이죠. 목동동이 1,83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야당동이 1,785만 원, 그리고 와동동이 1,563만 원이시는데 파주가 여기 평균 중심선에서 봤을 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 소에 좀 덜 올랐다는 지역을 찾으라면 문산읍이 좀 덜 올랐어요. 27.9%, 그리고 전세도 33%, 그리고 전세가율도 82%. 굉장히 괜찮네, 그죠? 그래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신축들 이렇게 평당 가격이 1,000대가 넘고 얘는 800만 원대잖아. 그럼 얘는 구축이란 이야기죠. 구축이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위에 아이들은 신축인데 보면 전세가율보다 매매가율이 훨씬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조리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산읍이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구축일 거니까 지금 동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목동동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 많이 상승해서 이 정도 되면 예를 들면 파주시 평균 이상 되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평균
거의 7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매수 타이밍에 관련돼서는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파주의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 보게 되면 23년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24년도 물량이 좀 많아요. 24년도 물량이 많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우리 대치 지역이라고 그러죠. 고양시, 동구, 일산, 서구까지도 한번 다 같이 얹어보니까 그래도 22년도 많고 24년도는 이제 대체 지역까지 넣었을 때는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략 한 120% 정도이니까. 근데 23년, 25년은 물량이 없어요. 근데 25년은 아직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24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여지가 있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너가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너가드는 지금 요게 지금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파주 다 이제 플러스해서 인허가 물량을 봤을 때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물량보다 폭탄적으로 물량이 공급될 것 같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계열 상태로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24년 앞으로 쭉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계속 부족인데 지금 24년대 150%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체 지역의 물량이 부족해요. 대체 지역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주의 물량들을 조금 같이 어울러서 소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주 같은 경우도 계속 20년, 21년, 22년 물량이 많았어요. 이어서 많았는데 지금 내년에 물량이 좀 작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돼서 전세 가율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때 매수하신 분들을 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양주도 봅니다. 양주 같은 경우도 계속 물량이 많았죠. 그래서 양주는 최근에 입주장 때 조금 가격이 밀릴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에서는 지금 특히 22년, 23년, 24년도는 물량에 대비해서 730%, 740%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면 닥터 아파트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2022년도에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좀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지인에서 잡혔어요. 그냥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22년도에 분양 예정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오피스텔은 뺐습니다. 오피스텔은 빼고 요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너무 하반기 이래 돼 있는 것들은 요것도 뺐습니다. 요거 빼고 보니까 한 9,200세대 정도가 분양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100% 분양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 좀 더 작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물량들을 얹어 보겠습니다. 25년도에 분양 예정 물량들을 얹어 볼게요. 얹어 보니까 지금 25년도도 물량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주의 청약 경쟁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의 지금 청약 경쟁이 좀 높았던 단지 보니까 79대 1. 66대 1 이렇게 해가지고 운정신도시 제1풍경세 3차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가격이 1,300이었는데 분양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GTX 운정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얘 같은 경우는 79대 1이었고 분양가는 똑같았습니다. 얘도 분양 분위기는 지금 퍼주도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분양 경쟁률이 좀 높았던 단지 입시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지금은 전매 제한이 걸려서 여기가 지금 GTX 역사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뭐 거리적으로는 좀 있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신도시 형태로 택지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 플라인 같은 경우는 24평 아파트가 7억 3천 그리고 32평짜리가 8억 7천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전매 제한 있는 GTX 운정역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얼마냐면 4억 7천이었어요. 4억 7천이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거의 8억 7천 정도 하니까 이치적으로는 얘가 지금 역사권에 더 가깝긴 하지만 얘가 입주가 되면 얘는 좀 더 연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8억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억에서 10억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격들이 그렇게 뭐 지금 낮추고 있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격 방어를 하면서 지금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
반면에 지금 전세가율은 좀 낮습니다. 24평이 3억 3천. 그러니까 거의 한 4억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4억 2천 정도 전세로 형성되어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거래 흐름도 좀 살펴보게 되면 파주 동단위로 최근 거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가장 거래 비율이 높았던 지역이 보니까 문산읍이라서 146%였어요. 그럼 11월 달도 계속 이어갔죠. 132.6%. 12월 달 들어오니까 75%로 이제 많이 거래가 되고 나니까 가격이 좀 올랐겠죠. 그러니 거래가 좀 줄어들고 최근에 다시 이제 한 3등으로 올라왔어요. 83.3%. 1월 달 같은 경우는 2월 말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2월 22일이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더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100%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가볼까요? 지금 22년 1월 달에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야동동입니다. 10년치 1월 달 월 평균 거래 건수 대비 150%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12월 달도 보니까 122%, 그리고 작년 11월 달 보니까 87.5%,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거래가 많이 됐네요. 130% 이런 식으로 파주 안에서 상위권에 있는 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금천동이 거래 비율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금천동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는 저 밑에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상위권에 있고 10월 달에는 또 하위권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건이 싹 빠졌다가 다시 또 늘고 또 빠졌다가 늘고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물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매물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매물을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주에서는 야동동이 가장 매물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1%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금천동이 마이너스 14.7%, 그리고 동패동이 마이너스 9.9%. 이 아이들이 물건이 빠지게 되면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매도자가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안 그러면 물건이 팔리거나 두 가지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물건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없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 감소되는 비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어서 파주는 아직도 거래가 잘 좀 되고 있는 편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늘고 있는 지역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천동이 마이너스 60%, 6월 1일과 6월 10일 요때 평균 건수가 전세가 몇 건 정도 되냐면 109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캡처는 2월 22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43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매매 가격도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늦게라도 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금천동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야동동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9%, 목동동도 마이너스 27.4% 이런 식으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모두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매매 전세 모두 매물이 빠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